나는 AI와 공부한다. 살만 칸. 여러분,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제는 젊은 사람들 세상이다. AI? 저건 애들이 하는 거지. 나는 이제 배우기엔 늦었지.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늦은 게 아닙니다. 안 한 겁니다. 나는 AI와 공부한다는 겉으로 보면 아이들 교육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책은 사실 40대, 50대, 60대 중장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저자 살만 칸, 방글라데시 이민자 출신, MIT 수학 하버드 MBA. 이 사람이 조카를 가르치려다 전 세계 5억 명이 사용하는 칸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40대에 시작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이 책에서 말합니다. AI는 배움의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이제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살만 칸은 말합니다. AI는 24시간 개인 튜터가 될 수 있다.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준다. 지치지 않는다. 짜증내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변명할 수 없겠구나. 모르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안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 AI는 개인 비서이자 조언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지식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다. 지식 접근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30년 전 백과사전 한 질이 월급의 반이었습니다. 20년 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혁명이었습니다. 10년 전 유튜브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는 대화합니다. 질문하면 답합니다. 이해 못하면 다시 설명합니다. 예시를 원하면 예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판단, 책임, 방향. 이건 20대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중장년만이 가진 30년, 40년 경험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말을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세대는 중장년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써봅니다. 중장년은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잘못 누르면 어쩌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괜히 시작했다가 시간 낭비 아닐까? 그 사이에 격차는 벌어집니다. 젠슨 황젠선 횡은 말했습니다. AI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에게 대체된다. 대체되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십시오. 어느 대기업 부장, 55세, 28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26세. 그 신입은 챗GPT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장이 일주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부장은 말했습니다. 저건 부정확해. 사람이 직접 해야지. 하지만 1년 후 그 신입은 과장으로 승진했고 부장은 명예퇴직 대상 1순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은 AI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부장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부장님, 이 분석 맞습니까? 부장님 경험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신입은 속도를, 부장은 경험을 제공했지만 결국 팀의 중심은 AI를 쓰는 신입이 되었습니다. 부장은 여전히 혼자서 모든 걸 하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피곤하게. 그리고 회사는 선택했습니다. 빠른 신입을. 이제 반전입니다. 중장년은 이미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갈등을 해결한 경험, 정책 실패를 본 경험, 사람을 읽는 감각, 위기에서 버틴 시간, 책임을 진 순간들. AI는 계산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샘 알트만은 AI가 생산성을 10배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배. 그렇다면 경험 30년의 사람이 쓰면 얼마나 증폭될까요? 이건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세대 증폭입니다. 만약 그 55세 부장이 AI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26살 신입보다 훨씬 강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입은 데이터는 다룰 수 있지만 맥락은 모릅니다. 부장은 28년간 본 실패와 성공, 조직 정치, 고객 심리, 위기 대응을 압니다. 그걸 AI와 결합했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58세 김 부장의 역전극 IT 회사 기획팀. 28년 경력. 2년 전 신입들이 AI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쓰는 게 익숙해. 하지만 명퇴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챗GPT 한번 써봐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근 전 30분. 28년간 기획 업무를 했어. 오늘 회의에서 이런 안건이 나올 건데 예상 질문과 대응 논리를 정리해줘. AI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논리는 실무에서 작동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조직은 경험을 더했습니다. 6개월 후 김 부장의 보고서는 회사 전체 표준이 되었습니다. 신입들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하세요? 김 부장은 말했습니다. AI로 초안 만들고 내 경험으로 검증한다. 1년 후 김 부장은 임원이 되었습니다. 명퇴 대상이 아니라 회사가 붙잡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62세 이 사장의 사업 재기작은 제조업체 운영. 30년 된 단골 가게. 그런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젊은 사업자들은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읍니다. 이 사장은 발품만 팔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손주가 챗GPT ChatGPT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AI가 장사를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하루 30분씩 물어봤습니다. 60대가 인스타그램 마케팅 어떻게 해? 우리 동네 손님들은 어떤 홍보에 반응할까? 배달 앱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AI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경험으로 걸러냈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에 맞고 이건 안 맞아. 6개월 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고 인스타그램으로 단골을 만들었고 유튜브로 제품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AI가 알려준 방법을 30년 장사 경험으로 변형시켰습니다. 1년 후 매출이 3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은 말했습니다. AI가 내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AI가 내 경험을 증폭시켰다. 세 번째 사례, 52세 박 과장의 생존 전략 공무원. 25년 경력. 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 정년까지 8년. 그런데 AI 도입이 발표되었습니다. 단순 행정 업무는 AI로 대체됩니다. 박 과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저런 일인데.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AI를 피하거나 AI를 배우거나. 박 과장은 매일 점심시간 30분을 챗GPT 배우기에 썼습니다.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정책의 허점은 뭘까? 유사 사례가 있을까? 3개월 후 박 과장은 AI로 민원을 분석하고 25년 경험으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신입들보다 10배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은 매뉴얼만 압니다. 박 과장은 현장을 압니다. AI가 제시한 해법이 현실에서 작동할지 25년 경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박 과장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명퇴가 아니라 승진했습니다. 회사에 계신 분들, 보고서를 직접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AI에게 초안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 전략의 치명적 약점은 무엇인가? 5년 후 리스크는? 실패 시 책임 구조는? 이건 20대가 못하는 질문입니다. 관공서에 계신 분들, 정책 자료는 AI가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할지 판단하는 건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교수님들, 연구자분들, 논문 30편 요약 AI가 합니다. 하지만 이론을 세우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시장 조사는 AI가 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사업으로 만드는 건 경험입니다. 주부 여러분, 가정을 20년 운영했다면 이미 조직을 운영한 겁니다. AI는 가게 전략가가 되도록 돕습니다. 지금 배우면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재설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1단계, 오늘부터 30분 챗GPT 무료 가입.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55세 남성이야. 회사에서 30년 일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AI가 답합니다. 2단계, 매일 한 가지씩 물어보기. 월요일,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한 예상 질문 뽑아줘. 화요일 이 보고서 논리적 허점 찾아줘. 수요일 경쟁사 전략 분석해줘. 목요일 우리 팀 갈등 해결 방법 제시해줘. 금요일 다음 주 업무 우선순위 정리해줘. 3단계, 경험을 더하기. AI가 준 답을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30년 경험으로 검증하십시오. 이건 우리 조직에 맞고 이건 안 맞아. 이론적으론 맞는데 현실에선 이렇게 해야 해. 그 순간 AI는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4단계, 작은 성과 만들기. AI로 보고서 초안 작성. AI로 데이터 분석 반나절 단축. AI로 회의 준비 30분 단축. 하루 2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으로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AI와 함께라면 빠르면서도 정확해집니다. 중장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AI를 피한 사람, AI를 붙잡은 사람. 피한 사람은 요즘 세상 왜 이래라고 말합니다. 젊은 애들만 인정받는 세상이다. 경험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붙잡은 사람은
이제야 기회가 왔다고 말합니다. 30년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한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력해졌다. 이제 시작이다. 차이는 실력이 아닙니다. 사용 여부입니다. 회사에서 살아남는 사람,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 제2의 인생을 여는 사람, 모두 AI를 쓰는 중장년입니다. 나는 AI와 공부한다는 아이들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늦습니다. AI는 젊은 세대를 강화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AI는 사용자를 강화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은 밀려나는 세대가 아니라 재무장하는 세대가 됩니다. 속도는 AI가 합니다. 방향은 여러분이 정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 핑계 말고 사용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경쟁 구도가 바뀝니다. 40대, 50대, 60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느냐, 내일로 미루느냐입니다. 회사에서 10년 더 버티고 싶습니까?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제2의 인생을 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챗GPT를 켜십시오. 그리고 첫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도태되는 세대가 아니라 지배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AI가 내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AI가 내 자리를 지켜줬다. 아니, AI가 내 가치를 증폭시켰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저 또한 AI를 활용하여 다방면에 사용 중입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